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부자들이 돈 더 많아서 개꿀이라는데 정작 오라베는 부자들이 더 없고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예를 들면 일타 강사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 부자라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분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편하게 살 수 있죠. 왜냐, 가족이 많으니까 굳이 뭐 직장에서 악착까지 버텨야 될 이유도 없고 부모님 계산 문제받으면 그만이야. 근데 보통 그런 집 많지 않고 일반적인 부자분들 보면 약간 자녀들한테 굉장히 혹독하게 시킵니다. 혹독하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놀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제 방송에 소위 말하는 그 부자분들 몇 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가 100%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케이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방송에 강남 8학번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일단 그 서초구 한 분 계셨고, 강남구 일원도 한 분 계셨고, 대치도 한 분 계셨고, 서초구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 여러분 객관적으로 정말 잘 산 동네입니다. 제가 언급한 동네는 아시죠? 여기서 그냥 있잖아요. 그 월세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여기 사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분 다 물어봤어요. 살면서 놀아본 적 있냐? 이거 놀아본 적이 없대요. 노는 게 뭔지 모른대. 자기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학교를 쇠가 빠지 공부한 기억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부모님이 뭔가 전제 조건을 깐대요. 어떤 조건을 까냐면 네가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 안 가면 절대 뭐 재산이나 뭐 서포트 안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부모님 의사다. 그러면 너도 의대 가야 된다. 의대 안 가면 너한테 국물도 없다. 아니 부모님이 뭐 치과 의사다. 그럼 너도 치대. 못 가겠어? 그러면 너한테 아무런 지원도 안 할 거야. 대학교도 지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깔아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예. 그런 조건을 가는 이제 다는 집이 많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빡세게 시킵니다. 빡세게. 살벌하게. 생각해봐. 강남 8학번 보면 굉장히 그 성적 좋잖아, 여러분. 대학교 잘 가고 하죠. 의찬학수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켜 이게. 강압적으로. 살벌하게. 그래서 뭐 제 방송에 어떤 분 예전에 한 분 오셨는데 그분도 강남 8학번 출신이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에 놀아본 적이 3일밖에 없대요. 365일 중에. 오히려 방학 때 더 바쁘대. 방학 때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스케줄이 더 빡빡하대요. 아침 7시부터 학원 가야 돼. 아침 7시부터. 가가지고 한 밤 10시 낮을 때면 오는 거야. 겨우만 안 입었을 뿐이지 학교 때보다 더 바빠 이게. 그리고 성적 안 나와서 맞은 적도 있대. 만약에 전과목 1등급 나야 되는데 2등급 나왔어. 그럼 아버지한테 허위투를 맞는 거야 이게. 아니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그런 경험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예. 좀 놀랍죠 여러분. 아니 전과목 1등급 중에서 한 과목 2등급 나온 게 못 나온 게 아니잖아. 근데 2등급 나왔다고. 예. 너는 아직 멀었다. 너 같은 녀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막 채우고 가는 거야. 예전에 기억나는 그 썰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연. 그 유튜브에 못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마 그분도 강남 8학군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재수생이거든, 재수생. 그분이 재수해가지고 수능을 쳤어. 쳐가지고 어느 대학교에 붙었는지 아십니까? 단국대학교 이제 의예과에 붙은 거예요. 엄청 잘 된 거죠, 여러분. 아우, 축하드립니다. 야, 제 방송에 들은 분이 있네. 야, 축하드립니다. 제 방송을 이제 몰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부모님한테 얘기 못 하겠대요. 아니,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고. 나 같은, 내가 부모라면 자식 얻고 다닐 것 같은데, 얘기하니까 혼난대요. 욕먹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아니, 왜
그러니까 혼나냐니까 아버지한테 이 성적표를 보여주면 이 대학 붙었던 거 보여주면 아마 또 삼수하라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더 이상 공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죠. 이 생활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아버지한테 이거 이제 대학교 이제 성적 보여주면 수능 다시 쳐라. 이 말 들을까봐. 예. 왜 그러냐 보니까 아버지가 스카이 이제 의대 나오신 이제 그 대학병원 과장님이에요. 예, 과장님. 엄마도 똑같은 그런 이제 같은 대학교 CC죠 이제. 엄마 스카이 그런 의대 나온 이제 그 병원 과장님이에요. 의사 부모죠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 용납 못하는 거야. 내 자식들이 똑같은 대학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아니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하면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고. 엄마는 그래도 님이 이렇게 힘든 거 알면 그래도 좀 이야기해주고 아버지 설득해줄 수 있지 않냐.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얘기했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말 틀린 거 없으니까 받아들여라고. 그래서 저한테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저한테. 와 무섭죠 여러분. 예, 이게 시다였어 여러분. 이게 한참 전이었거든요. 한 3년 전일 거야 아마. 예, 그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좀 보면 돈 많은 집안일수록 이렇게 좀 학창시절에 이렇게 좀 힘든 집안이 많더라고. 물론 좀 구임사 없이 자라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 많다고 해서 무조건 편하게 살고 무조건 뭐 이제 놀면서 자랐을 거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봤죠? 그 삼성전자 이제 그 이재용 여동생분 있잖아요. 이부진님. 그분 아들내미 이번에 그 수능 한 개 틀리고 정시로 해가지고 그 서울대 경영학과 붙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 서울대 경영학과 아무리 문과가 죽었다 하더라도 탑 클래스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서울대 경영 경제면 그래도 뭐 CEO나 이제 임원도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뭐 고출신도 많이 있고. 예전에 제 방송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부산 사시는데 그분 집이 그 어디냐면 저기 어디야? LCT입니다. LCT.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예. 그분이 부산 사람인데 그분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대학교를 갔어. 그분 공대 나왔을 거야. 서울대 기계공학인가 화학공학에 보는데 그분도 얘기하더라고. 어릴 때 기억은 성적 못 나고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살려고 공부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돈은 뭐 부족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공부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공부 공부해가지고 성적 안 나오면 맞는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쓱아빠지 해가지고 그 대학교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무섭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방학 때 집에 가기 무섭다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문에 집 내려갈 거 아니야. 부산으로.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성적표 보여주면서 또 혼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있는 거야. 그런 집 많더라고. 멤버십 보통. 가입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많다고 이제 무조건 편하게 산다 이건 절대 아닌 거죠. 돈 많아서 오히려 더 빡세게 살아. 더 재밌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 왜 돈 많은 분들이 고학력자가 많잖아. 그분도 공부를 그냥 설렁설렁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보통 돈 많은 집안에 보면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잖아. 아무리 뭐 인프라 같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건 나름의 재능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빡세게 했다는 거죠. 잠 쪼개 가면서 주말도 이제 나가고 공부했다는 거야. 뭐 강남 프라쿠는 그렇게 안 했겠냐고. 다 똑같이 했겠지 이게. 뭐 대학교 들어가면 놀겠습니까? 뭐 대학교 들어가서 또 빡세게 준비하겠죠 이게. 그리고 예전 제 방송에 그 서울 강남에 로펌 그쪽에 근무하시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변호사분들이 한 연봉을 1억 5천 이상 번대요. 많이 벌잖아 이게. 근데 그분들이 보면 항상 불쌍하대. 왜 불쌍하냐 하면 그분들 하루에 커피를 10잔 넘게 마신대요. 그걸 물처럼 마신대. 왜 그렇게 마시냐니까 그렇게 안 마시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 포션이야, 포션. 그 변음직 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거의 물 마시듯이 마십니다. 그 텀블러 있잖아요. 그 통 한 2개 이상 마셔. 우리 살면서 그렇게 마실 일 없잖아. 왜 마시냐 하면 잠은 부족한데 일은 해야 돼. 그 몸을 갈아서 일하는 거야, 이게. 그 얘기 듣기로는 그 서울의 강남 로펌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근무 시간 15시간, 16시간. 하루에 한 4, 5시간 자는 거죠.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물론 돈만 좀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돈 가지고 일한다 해도 막 진짜 취미생활도 없고, 뭐 여가생활도 없고, 그리고 소송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서비스업, 여러분. 보통 의뢰인이 갑입니다. 변호사는 의리고.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저것 욕도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 몇 시간 못 자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쉬운 거겠어요,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인생 쉽게 산다. 무조건 편하게 산다. 이건 절대 아니야. 자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그 연예인들 사 보여주면서 막 그 좋은 아파트 보여주잖아. 뭐 그분도 나름 고충이 있습니다, 고충이. 예. 그러니까 사람 잡고 있잖아. 돈 많으면 뭐 편하게 살고 고생 안 한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고생은 안 하겠죠. 금전적인 고생. 근데 돈 많을수록 그 안에 또 경쟁을 많이 해.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기업 연원들도 경쟁 많이 해. 동종업계 경쟁 많이 한다니까. 아니, 경쟁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도 저기 뭐야, TSMC하고 경쟁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하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경쟁하고, 바다 넘어서 TSMC하고 경쟁하잖아. 그럼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지, 이게. 놀러 다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자꾸 드라마에서 모습 있잖아. 맨날 뭐, 그 드라마에 보면 부잣집 있잖아. 그 굉장히 비싼 어떤 소파에 앉아가 맨날 사과나 먹고 있고, 맨날 딸기나 먹고 있고, 이런 거 보여주니까, 진짜, 일 안 한 줄 안다니까, 이게. 맨날 그 드라마, 1위 드라마 보면 맨날 가족끼리 주말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부자분 얘기 들으면 가족끼리 뭐, 그 앉아가 뭐가 본 적이 없어. 맨날 보면 부자들 보면 그 메이드 직원들 나와가지고 맞잖아. 그, 한 13 넘는 반찬 쫙 깔아놓고 넓은 그, 한 6인용, 8인용 식탁에다가 맞죠. 다 앉아가지고. 아버지, 야, 먹자. 하면서 막 얘기 나누자. 없다니까, 그게. 없어요, 현실에서.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와 밥 같이 먹은 기억이 없대요. 그런 식탁이 없대요, 집에. 없고. 시간이 안 맞아서 외식 아니면 먹을 기회가 없대요. 날 잡아서 먹는 경우 있어도 집에서 그렇게 저녁에 시간 딱 맞춰놓고 과일 깎아 먹는다거나 와인 한 잔 마신다거나 다 같이 먹는 기억이 없대. 그 드라마가 많이 이상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이상한 거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없는 사람들이 더 일 안 하려고 해요. 달에 150만 벌어도 주말에 쉬고, 나 같으면 주말에 알바라도 하겠다. 진짜 제 지인 중에 있어요. 전 드라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밥을 다 같이 먹는 거야? 웃긴 게 뭐냐 하면 일반 서민 집안도 항상 가족끼리 밥을 다 같이 먹더라고. 근데 그렇게 못 먹거든요, 여러분. 일반 서민 집안. 왜냐면 일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시간 맞추기 힘드니까 밥 각자 먹습니다. 아니면 이제 늦게 오는 사람 위해서 밥을 뭐 지어놓는 경우 있어도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왜 이렇게 난 밥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 그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또 드라마 보면 배달도 안 시켜 먹더라고. 바쁜 배달도 많이 시켜 먹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밥 사기 귀찮으니까. 하여튼 K드라마 문제가 많아. 어떻게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냐 진짜. 진짜 없는 사람들이 더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에 없는 사람들이 다 게을러요. 뭐 100은 아니지만 요즘에 뭐 장기 백수분들 보면 다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 시어슨 청년 그 장기 백수분들 왜 걱정하냐면 그분들 다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뭐 누구나 다 뭐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하지만 돈 많은 백수는 없어요. 돈 많으면 다 일을 하고 있어. 사업을 하든
뭐 전문직을 하건 뭘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뭐 5년 동안 놀았다, 뭐 7년 놀았다는 케이스 보면 대부분 집이 힘들게 살아요. 걔도 보면 뭐 그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도 굉장히 돈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근근히 먹고 사는 거야 이게.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그래서 장기 백수 나중에 문제 되는 거예요. 뭐 집이 잘 살면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으면 그만이니까 걱정이 없겠지. 근데 보통 집이 잘 살면 자녀가 다 부지런해. 집이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부모가 직업이 좋은 거잖아, 맞죠? 부모가 직업이 좋고 머리가 좋은 거잖아. 보통 집 잘 사는 애들 보면 부모님 직업이 다 전문직,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회사 대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바쁘고 열심히 살고. 보통 부잣집 보면 아버지가 막 사업 대표라면 70 넘어서 일합니다. 70 넘어서도. 은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려고 그래. 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왜 중견기업도 보면 그 명예회장님이 계속 회사에 와요. 안 와도 되는데. 왠지 아세요? 노는 거 지겹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 현재 1차 밴드 있죠. 공장 일할 때 있잖아요. 그 선대장 있었거든요. 나이 90이 넘어. 근데 맨날 공장아. 불편해 죽겠어. 안 와도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공장에서 식사합니다. 돈 아까워가지고. 엄청 부지런해. 아마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놀면 되는데 맞잖아.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행도 다니고 좀 편하게 쉬지. 근데 계속 이제 회사 나와가지고 뭐 업무 파악하고 이러려고 한다니까 이게. 웃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많아, 여러분. 그 집안 유복하신 분들 보면 아버지가 계속 이제 뭔가 쉬는 게 아니라 뭐든 합니다. 농사를 짓건 아니면 이제 뭐 물건을 만들고 뭐 해. 노는 거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자녀도 보고 배우는 거죠.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어, 누구한테 짐이 안 되고 건강히 뭔가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본받고 싶다. 그래서 보통 잘 사는 집 보면 부모가 다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자녀 똑같이 따라갑니다. 백수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보통 장기 백수인 분들 보면 집이 다 못 산다고 했잖아. 그 왜 그러냐면 부모님도 교수이 낮고 부모님도 이제 일을 막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드문드문하고 자녀도 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아무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있어 돈을 벌어야 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 돈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필리핀 부익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자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삽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더 열심히 안 살려고 하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살 길이 보여. 그러니까 자꾸 나약한 마음 먹지 말고 난 능력도 안 되고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뭐 다 때려치고 살아야겠다. 그딴 마음 갖지 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